최근 경주월드가 인스타그램을 통해 흥미로운 예고를 하나 했습니다. 드라켄밸리 테마구역에 새로운 모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이와는 별도로 경주월드는 또 다른 신규 어트랙션을 예고하듯 물음표 박스를 설치해놓기도 했습니다. 앞서 인스타그램을 통해 예고했던 드라켄밸리 테마구역이 아닌 곳이라 별개의 신규 어트랙션임을 눈치챌 수 있죠. 이로써 경주월드가 현재 2개의 신규 어트랙션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경주월드는 2025년에 40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앞서 인스타그램을 통해 예고한 드라켄밸리의 신규 어트랙션은 2024년 10월에 오픈하고 물음표 박스로 궁금증을 자아내는 신규 어트랙션 또한 2024년 오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0주년을 맞이하는 2025년에는 아무것도 없는 걸까요? 이렇게 멋진 40주년 엠블럼까지 만들었는데 진짜 아무것도 없을까요? 근데 최근에 경주월드의 상징과도 같았던 대관람차 서라벌 관람차가 철거되었고 그 옆에 있던 타가디스코도 철거되었습니다. 빈 땅이 생긴 거죠. 파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빈 땅을 그냥 둘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도 신규 어트랙션이 준비 중일 수 있다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이 땅에 생기는 건 2025년 40주년을 기념해 오픈하는 것이 될 수도 있죠. 보통 신규 어트랙션 하나를 제대로 준비하는 데에 2년에서 5년 정도 걸리니까 어떤 어트랙션일지 몰라도 분명히 결정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2024년 3월 현재 기준으로 보건대 경주월드는 적어도 3개의 신규 어트랙션을 준비 중이라는 사실을 예측할 수 있겠네요. 이번 영상에서는 각종 사진을 토대로 경주월드의 신규 어트랙션을 예측해보고 어렵게 입수한 도면으로 어떤 테마의 어트랙션일지도 예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경주월드가 준비 중일 것 같은 신규 어트랙션들에 대해 얘기해보도록 하죠.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아주 종종 해외 구독자분들도 제 채널을 보시고 있기 때문에 아주 간략하게 경주월드에 대해서 소개하고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죠. 정확히 어디서 출발하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지겠지만 기차 시간만 따지면 서울에서 2시간 정도 걸리고 부산에서는 자동차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곳에 경주가 있습니다. 한국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도시이기도 한 경주에 경주월드가 있죠. 경주월드를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한국의 식스플래그라고 해도 되겠죠? 많게는 롤러코스터만 20개씩 있는 식스플래그에 비하면 규모가 많이 작긴 하지만 그래도 한국에서 스릴 넘치는 것은 물론 의미 있는 롤러코스터들이 한 곳에 모인 파크라 그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런 경주월드가 2024년 10월 오픈을 목표로 새로운 어트랙션, 아니 새로운 롤러코스터를 하나 더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갑자기 롤러코스터라고 확신할 수 있냐고요? 럭키 마운틴 컨스트럭션이라고 롤러코스터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유명한 롤러코스터 회사가 있습니다. 줄여서 RMC라고 부릅니다. 미국 아이다호에 RMC 공장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이곳을 지나던 누군가가 새로운 롤러코스터가 준비 중인 것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주황색 계열로 칠해진 누가 봐도 롤러코스터 트랙 같은 것이 찍혔죠. 여기서 흥미로운 부분이 발견되는데 트랙마다 GW라고 표시된 부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GW는 무엇의 약자일까요? 해외 사람들에게는 생소할 수 있지만 경주월드의 경주월드의 약자가 아닐까.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쉽게 연결지어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트랙마다 해당 테마파크의 약자를 새겨넣기는 하는데 사실 그 롤러코스터 이름의 약자를 새기기도 하기 때문에 GW가 경주월드가 아닐 수도 있죠. 이니셜 GW를 가진 롤러코스터가 세계 어딘가에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난주 경주월드 인근 한적한 땅에서 앞서 미국에서 찍힌 사진과 유사한 사진들이 찍혔습니다. 주황색 계열로 칠해진 롤러코스터 트랙 같은 것이 있음을 알 수 있죠. 게다가 GW 글자도 보입니다. 맞습니다. RMC 공장에 있던 롤러코스터 트랙들이 지금 경주월드에 와 있는 겁니다. 이로써 RMC 롤러코스터가 실제로 경주월드에 생길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미국에서 한국으로 건너온 거죠. 그러면 이 롤러코스터는 어떤 롤러코스터일까요? 여기 싱글 레일 코스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롤러코스터는 보시는 것처럼 그 트랙이 신기하게 생겼는데요. 보통의 롤러코스터가 우리가 흔히 아는 일반 기차 같은 트랙 모양을 하고 있는 모양새라면 싱글 레일 코스터는 이렇게 마치 모노레일 트랙처럼 생긴 것이 특징입니다. 싱글 레일 코스터는 그 레일 특성상 이렇게 한 사람씩 앉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싱글 레일 코스터의 재미있는 부분이죠. 몇몇 어트랙션 회사에서 싱글 레일 코스터를 만드는데 RMC가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RMC에서 만드는 싱글 레일 코스터의 모델명을 랩터 코스터라고 부릅니다. 다시 정리하면 싱글 레일 코스터를 만드는 여러 회사가 있고 그 회사마다 나름의 모델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모두 싱글 레일 코스터죠. 그 중에서 RMC의 싱글 레일 코스터 모델명을 랩터 코스터 혹은 랩터 트랙이라고 부릅니다. 어쨌든 이 트랙을 RMC에서 만들었고 싱글 레일 코스터 모양새를 하고 있으므로 RMC의 랩터 코스터라는 점을 알 수 있는데요. 그게 지금 경주월드에 놓여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 RMC의 싱글 레일 코스터, 즉 랩터 코스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봐야겠죠? 현재 RMC의 랩터 코스터는 전 세계에서 5대가 운영 중입니다. 오픈 순서대로 식스플래그 피에스타 텍사스에 있는 원더우먼 골든 라쏘 코스터, 캘리포니아 그레이트 아메리카에 있는 레일 블레이저, 실버우드에 있는
스턴트 파일럿, 식스플래그 그레이트 어드벤처에는 저지 데블 코스터, 식스플래그 매직 마운틴에 있는 원더우먼 플라이트 오브 커리지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오픈한 게 2018년이었던 만큼 싱글 레일 코스터는 거의 신상 롤러코스터 종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또 하나 눈여겨볼 것은 모두 미국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경주월드에 이 롤러코스터가 생긴다면 아시아 최초가 된다는 거죠. 와씨, 아시아 최초라니 벌써 흥분되는데요. 2018년에 가장 먼저 오픈한 두 개의 RMC 랩터 코스터부터 보겠습니다. 이 둘은 초창기 랩터 코스터로 꽤나 과격하고 거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스릴이 엄청나다고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둘은 똑같은 트랙 레이아웃을 가지고 있지만 거울처럼 반대되는 차이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오픈한 것은 바로 스턴트 파일럿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작은 변화들이 생기죠. 우선 거친 부분이 조금 줄어들어서 부드러운 느낌이 커졌습니다. 탑승 인원도 조금 더 많아졌죠. 운영 효율이 좋아진 겁니다. 보는 것처럼 초창기 랩터 코스터들과 트랙 레이아웃이 비슷하면서도 아주 미세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초창기 랩터 코스터들보다 안정화가 된 느낌입니다. 초창기 버전들이 리프트로 올라가자마자 살짝 떨어졌다가 90도 가까이 떨어지기 전에 살짝 올라갔다가 훅 떨어지는 구간이 있는데, 변경된 버전을 보면 리프트로 올라간 후 살짝 떨어지고 낙하하기 직전 살짝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혹 같은 부분이 사라졌습니다. 좀 완만해진 거라고 볼 수 있죠. 이런 미세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가장 최근에 오픈한 네 번째, 다섯 번째 RMC 랩터 코스터로 넘어오면서부터는 그 규모감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트랙 레이아웃이 아예 확 바뀌고 최고 속도, 트랙 길이, 최고 낙하 높이도 모두 업그레이드 되었죠. 한 번에 탈 수 있는 인원수도 더 늘어나면서 운영 효율도 조금 더 좋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레이아웃으로 구분해 보자면 앞서 오픈한 3개를 소형 버전, 뒤에 오픈한 2개를 대형 버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굳이 비교하자면 소형 버전은 이 정도 규모고 대형 버전은 이 정도 규모입니다. 확실히 규모 차이가 느껴지죠? 그렇다면 이 중 경주월드에 들어서는 건 소형 버전과 대형 버전 중 어떤 버전일까요? 아니면 이미 있는 5개 랩터 코스터들과는 완전히 다른 레이아웃으로 완성되는 것은 아닐까요? RMC 홈페이지를 보면 현재 작업 중인 프로젝트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랩터 코스터 프로젝트만 3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로 나오는 커스텀 랩터 인터내셔널은 네덜란드에 위치한 왈리비 홀란드일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네덜란드의 테마파크 중 하나인 왈리비 홀란드가 2025년 오픈을 목표로 RMC 랩터 코스터를 도입시킬 것이라는 발표를 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왈리비 홀란드 측은 이 소식과 함께 한 해 롤러코스터에 스릴 넘치는 버전과 가족들을 위한 버전으로 나뉘어진 두 가지 코스가 결합된 형태로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RMC 랩터 코스터를 그대로 들여오지 않고 변화, 즉 커스텀을 해서 들여오겠다고 밝힌 거죠. 미국 입장에서 네덜란드는 해외이므로 인터내셔널이 붙었고 스릴 코스와 패밀리 코스가 함께 있는 변형된 버전으로 제작되는 것이니만큼 커스텀이 붙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프로젝트가 왈리비 홀란드라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죠. 세 번째 버전은 미국으로 아예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넘어가고, 두 번째 버전은 해외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게 경주월드 프로젝트임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커스텀이란 말이 붙어 있지 않아서 앞서 언급한 5개 랩터 코스터와 동일한 버전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다면 소형 버전이냐 대형 버전이냐 이 부분이 궁금해지는데요. 그것을 예측해 보려면 경주월드 어디에 RMC 랩터 코스터가 들어오게 될지부터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미 트랙들이 경주월드에 도착하기 시작한 만큼 바로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할 겁니다. 아무리 봐도 바로 이곳 드라켄밸리 테마구역밖에 없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이곳이죠. 여기는 현재 드라켄 롤러코스터 옆에 있는 공터입니다. 드래곤 레이스 앞에 있는 공터이기도 하죠. 이곳은 실제로 넓은 땅이 그냥 횡하니 방치되어 있어서 그 누구나 신규 어트랙션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게다가 이렇게 드라켄밸리 테마구역에 새로운 어트랙션이 생긴다는 예고도 이미 했고, 현재 경주월드에 가면 제가 언급한 그 공터 주변으로 이런 공사 가설벽이 세워졌으니 위치는 이미 확인이 된 거라고 볼 수 있죠. 이곳을 구글 지도로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에 현재 드라켄이 있고 여기에 현재 드래곤 레이스 어트랙션이 있죠. 이 빈 땅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전제하에 대략적으로 재보면 120m 곱하기 40m 정도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의 인도를 조금 조정할 필요는 있죠. RMC에서 소개하는 랩터 코스의 소형 버전 크기가 적어도 30m 곱하기 80m 정도는 필요로 합니다. 적어도 30m 곱하기 80m 정도의 면적이 있어야 하고, 대기 공간과 주변 조경 그리고 인도 조정 등을 고려했을 때 이 공터가 딱 적당한 크기라고 볼 수 있죠. RMC 랩터 코스터 소형 버전이 쏙 들어가기 좋은 땅입니다. 최근에 오픈한 RMC 랩터 코스터의 대형 버전의 경우는 길게는 약 200m 넘는 공간이 필요한데, 현재 경주월드 드라켄밸리 공터 부지는 최대가 120m 정도, 아무리 길게 어떻게 해본다고 해도 최대가 165m 정도밖에 안 되므로 대형 버전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여기서 주차장 일부를 파커화해서 대형 버전으로 들어오면 되는 게 아닐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여러 복잡한 문제들이 더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의 파크 면적 내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을까 싶네요. 이로써 이런 모양의 RMC 랩터 코스터 소형 버전이 들어올 확률이 아주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형 버전 중에서도 가장 나중에 오픈한 스턴트 파일럿과 가장 흡사하게 들어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경주월드 요청에 따라, 부지에 따라 혹은 등등의 이유로 레이아웃에 아주 살짝 변화는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소형 버전이라니 재미없는 거 아니야?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장담컨대 재밌을 겁니다. 소형이냐 대형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싱글 레일 코스터니까요. 저도 작년에 처음으로 식스플래그에 가서 싱글 레일 코스터를 타봤는데
타봤는데요. 이 5개 중 5번째 버전을 직접 타보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으로 격렬하고 재밌고 특이합니다. 보통의 롤러코스터와는 다르게 혼자 타서 일렬로 가는 것도 신기했는데 그 격렬도나 스릴이 기존 롤러코스터와는 조금 다른 느낌이었거든요. 이게 소형 버전이다 대형 버전이다 그 규모감으로 재미가 느껴진 게 아니라 독특함에서 느껴지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주월드에 생길 버전도 재미있으리라 기대가 된다는 거죠. 게다가 아시아 최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크죠. 그렇다면 어떤 테마와 스토리로 꾸며지게 될까요? 이미 경주월드를 다녀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드라켄밸리 테마구역은 경주월드 내에서 그것도 국내 테마파크 중에서도 가장 화려하고 잘 꾸며진 테마구역으로 유명합니다. 드라켄밸리는 피터의 모험 이야기를 기반으로 하는 테마구역입니다. 신의 왕 오딘이 피터에게 5개의 보물을 찾아 세상을 구하라고 하고 피터가 그 5개의 보물을 찾는 여정을 그리고 있는 테마구역이죠. 피터가 찾아야 하는 5개의 보물은 각각 바람의 보물, 물의 보물, 불의 보물, 흙의 보물, 사랑의 보물입니다. 이 중에서 바람의 보물은 빙글빙글 도는 드래곤 레이스 어트랙션과 관련이 있고, 물의 보물은 스노우파크와 관련이 있으며, 불의 보물은 불새의 공격을 피해 360도로 회전하는 놀이기구 크라코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보물은 경주월드 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롤러코스터 드라켄과 관련이 있죠. 사랑의 보물인 절대반지를 드라켄이라는 거대한 용이 지키고 있고 그 용을 타서 절대반지를 찾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흙의 보물에 대한 언급은 좀 애매모호하게 설명되었다가 최근 발키리 롤러코스터가 추가되면서 흙의 보물과 연결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다시 지도와 함께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드래곤 레이스는 바람의 보물, 스노우파크는 물의 보물, 크라크는 불의 보물, 드라켄은 사랑의 보물, 발키리는 흙의 보물이죠. 그러면 여기에 생길 싱글레일 코스터는 무슨 보물과 관련이 있을까요? 드라켄밸리에 싱글레일 코스터가 추가된다면 이미 5개의 보물과는 연결이 어렵습니다. 굳이 상상을 해보자면 그동안 알지 못했던 6번째 보물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추가되거나 5개의 보물을 모두 찾은 피터가 오딘에게 다시 되돌아가는 길에 겪게 되는 이야기와 연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드라켄밸리 테마구역 자체가 신화적인 요소와 워낙에 디테일하게 연결되어 있다가 보니 신화를 바탕으로 하는 이야기가 더해질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가장 최근에 오픈한 발키리 롤러코스터도 신화와 연결해서 테마와 스토리를 붙였으니까요. 경주월드라면 새로 생길 싱글레일 코스터에도 이런 테마와 스토리를 붙일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은 경주월드가 예고한 10월에, 그러니까 6개월 7개월 만에 롤러코스터가 만들어질 수 있냐는 겁니다. 현재 트랙이 경주월드에 도착했다고 해도 2024년 3월 현재 기준으로 공사가 시작되지도 않았거든요. 이 부분은 RMC 랩터 코스터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다른 롤러코스터에 비해 비교적 빠르게 만들 수 있는 롤러코스터라 특별한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2024년 10월 오픈이 불가능할 것 같진 않네요. 테마와 스토리 그리고 위치 등은 예측이지만 싱글레일 코스터가 경주월드에 들어온다는 사실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자재들이 경주월드에 와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미국에서만 타볼 수 있는 RMC 싱글레일 코스터를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그것도 한국에서 타볼 수 있다는 사실은 확실한 셈이죠. 올해 말에 다들 경주월드 갈 준비 하셔야겠죠? 아마 어린 시절에 국내 놀이공원에 가본 적이 있다면 한 번쯤 이 비룡열차를 타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경주월드에도 있었는데 지난 2023년 7월에 운영 종료하고 철거가 되었죠. 바로 이 자리에 비룡열차가 있었는데요. 조금 멀리서 보면 드라켄밸리 테마구역 앞에 있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드라켄밸리 테마구역에 속한 건 아니죠. 경주월드는 사라진 비룡열차에 이런 물음표 박스를 설치했습니다. 다음 신규 어트랙션에 대한 예고를 해놓은 건데요. 사실 이런 식의 예고는 굉장히 테마파크스러운 아이디어라서 무척 신선하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 이 자리에 2024년에 신규 어트랙션이 오픈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이 자리에 앞서 언급했던 RMC 랩터 코스터가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기에는 이 공간은 너무나도 좁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어트랙션이 들어오게 될까요? 여기 아주 어렵게 구한 도면이 있습니다. 해상도가 좋지 않아 흐릿하게 보이긴 하지만 경주월드 어트랙션 이름을 좀 아는 사람들이라면 바로 이곳에 위자드 트레인이라고 적혀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건 경주월드의 도면이 확실합니다. 실제로 비룡열차가 있던 자리 옆에는 위자드 트레인이라는 어트랙션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패밀리 바이킹도 있는데요. 입수한 이미지를 보면 패밀리 바이킹 자리 그대로 도면에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즉 이건 누가 봐도 경주월드입니다. 그런데 이 비룡열차 자리에 기존 비룡열차와 흡사한 롤러코스터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도면인가 싶을 수 있었는데 가만히 보면 스테이션의 위치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룡열차가 있었을 때 비룡열차를 타는 곳, 즉 스테이션은 이쪽 방향에 있었습니다. 드라켄밸리 테마구역 쪽에 스테이션이 있었죠. 도면을 다시 보면 이쪽 방향이 드라켄밸리입니다. 그렇다면 스테이션은 이곳에 그려져야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 도면에서 스테이션은 반대쪽에 그려져 있습니다. 즉 이 도면은 비룡열차가 있을 때 도면이 아니고 새로운 도면임을 알 수 있죠. 더 재미있는 것은 바로 이 물음표 박스가 현재 파크에 놓여져 있다고 했었죠. 도면을 보면 그 물음표 박스가 그대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 물음표 박스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그려지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신규 어트랙션 도면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게 뭐냐는 겁니다. 생긴 건 롤러코스터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상하게도 기존에 있던 비룡열차 레이아웃과 상당히 흡사한 모양새를 하고 있거든요. 어트랙션 회사 중에 또 유명한 곳으로 잠펠라라는 곳이 있습니다. 잠펠라의 파워드 코스터를 보면 도면 속 어트랙션과 상당히 흡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건 잠펠라의 파워드 코스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존에 있던 비룡열차도 잠펠라의 것이었기 때문에 교체하면서 테마를 변경하는 게 경주월드의 계획일 수 있습니다. 파워드
롤러코스터는 자체적으로 동력이 있는 롤러코스터를 말합니다. 리프트를 올라간다거나 급발진해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속도를 낼 수 있는 롤러코스터죠. 극강의 스릴을 보여주는 롤러코스터는 아니고 가족형 롤러코스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면 내용이 확실하다면 아마도 노후화된 옛 버전의 비룡열차를 없애고 같은 기종이대에 기술적으로 업그레이드된 것을 다시 설치하고 테마를 변경하는 것이 경주월드의 계획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테이션의 위치가 바뀜으로써 이 롤러코스터는 현재 가족을 위한 테마구역 위자드 가든에 속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의 비룡열차가 어느 테마구역에도 속하지 못하는 애매모호한 위치에 스테이션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도면대로라면 위자드 가든에 속하게 될 것 같다는 거죠. 위자드 가든은 아기자기한 캐릭터로 꾸며진 가족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아이가 있는 가족이 함께 즐기기에 좋은 놀이기구들이 모여있는 곳이죠. 도면을 토대로 유추한 게 맞다면 기존에 있었던 용 모양의 비클은 사라지고 좀 더 아기자기한 캐릭터로 꾸며진 가족형 롤러코스터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경주월드는 2025년에 40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앞서 소개한 드라켄밸리의 신규 어트랙션은 2024년 10월에 오픈한다고 하고 물음표 박스가 있는 파워드 코스터로 예측한 신규 어트랙션도 2024년 오픈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2025년에 한꺼번에 오픈하면 40주년 느낌도 빵빵하게 날 것 같은데 왜 애매하게 2024년에 오픈할까요? 이건 사실 내부적으로 여러 사정이 있을 겁니다. 저도 롯데월드에서 일할 당시에 30주년을 기념해 그 해에 신규 어트랙션과 축제를 선보이자고 주장했던 적이 있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개원기념의 해와 상관없이 신규 어트랙션이 준비되는 대로 바로바로 오픈해야 하거든요. 그렇다고 경주월드가 40주년을 맞아 2025년에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진 않고 무언가를 또 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그걸 또 신규 어트랙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36년 동안 운영되던 대관람차 서라벌 관람차가 지난해 철거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또 빈 공간이 생긴 거죠. 게다가 관람차 옆에 있던 타가데스코도 사라지면서 붙어있던 두 어트랙션이 사라졌고 그만큼의 빈 땅이 생겼습니다. 테마파크에서 빈 땅을 그냥 둘 리가 없죠. 사실상 철거하는 과정도 어마무시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철거했을 리가 없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2025년 40주년을 맞아 신규 어트랙션을 하나 더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물론 여기에 앞서 언급한 RMC의 랩터 코스터가 들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기도 랩터 코스터가 들어가기엔 좁고 들어가게끔 하려면 주변 피크닉 장소부터 시작해 공간을 넓히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요. 무엇보다 드라켄밸리 쪽에 이미 공사 가설벽이 세워졌고 트랙까지 들어온 것으로 보아 RMC 랩터 코스터는 드라켄밸리 쪽이 확실합니다. 경주월드 지도를 보면 바로 이 자리가 타가디스코 자리였고 이 자리가 서라벌 관람차였는데요. 그 주변으로는 바이킹, 티컵 라이드와 같은 가족이 함께 즐기기에 좋은 놀이기구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경주월드가 드라켄밸리에 신규 어트랙션을 넣음으로써 테마구역을 좀 더 견고히 하려고 하고 스테이션 위치를 바꾸면서까지 위자드 가든이라는 테마구역을 좀 더 풍성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보아 만일 이 자리에 신규 어트랙션을 도입한다면 그리고 그렇게 테마를 중시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경주월드라면 그 주변 어트랙션들과의 조화도 충분히 고려할 것 같습니다. X존이라고 해서 극강의 스릴을 추구하는 어트랙션들이 위치한 테마구역이 살짝 떨어져 있는 것을 감안하면 그 신규 어트랙션이라는 게 엄청 스릴 넘치는 어트랙션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빈 땅 주변으로는 가족형 어트랙션이 대다수거든요. 관련해서 이미 여러 소문들, 즉 카더라까지 있는 상황, 거대한 스윙 어트랙션일 거라고 예측한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만 제가 앞서 추측한 대로라면 이건 너무 스릴형 어트랙션이라 주변과 좀 안 어울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또 다른 관람차가 생길 수 있다는 소문도 들었는데요. 만일 그렇다면 주변과 어울리기는 하나 기존에 있었던 서라벌 관람차와는 무언가가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규모가 더 커진다거나 해외에서는 이렇게 서서 타는 관람차가 나올 정도로 신기한 것들도 있으니까 그런 차별점을 두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경주월드 외진 곳으로 가면 스페이스 투어라는 어트랙션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도 신규 어트랙션이 생길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스페이스 투어는 2012년 이후로 운영이 중단된 채로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사실 죽은 자리라서 신규 어트랙션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긴 합니다. 하지만 실내로 된 건물이라 경주월드가 지금은 창고나 사무실처럼 특별한 용도로 내부를 사용 중이라는 카더라가 있고 구글 지도에서도 경주월드 다목적 홀이라는 명칭으로 되어 있어서 뭔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철거하지 않는 이유도 있을 테니까 지금 당장 신규 어트랙션이 생기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 보이네요. 이렇게 경주월드가 준비 중인 것 같은 어트랙션 소식들을 한 번에 정리해봤습니다. 이번 영상 내용과 관련해서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 예측이 모두 사실로 이루어진다는 가정하에 경주월드에게 전하고 싶은 의견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경주월드 관계자 그 누군가가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 다 읽으면서 의견을 반영해줄지도 모르잖아요. 경주월드에 대한 더 재미난 소식들이 조만간 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 또 영상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참에 구독, 알림 설정 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오늘은 여기까지.